자, 6번 문제 연속이 아닌 함수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런 다항함수 이런 것은 보자마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복습을 해보면 모든 다항함수는 즉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몇 차 함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라는 말은 이렇게 다항함수가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분수 모양이 되는 함수를 말하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만 주의하면 되더라.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게끔만 한다면 분자 분모에 연속인 함수가 들어갔을 때 유리함수 역시 자동으로 연속함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분모인 ax 플러스 b, 지금은 ax 플러스 b가 분모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모에 2차, 3차식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값에서는 모두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1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모인 2x-1이 0이 안 되는, 즉 x값이 뭐가 아닌 2분의 1만 아니라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런 거는 한눈에 보여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3번도 1에서는 연속이 되겠죠. 자, 이 동그라미 친 거는 모두 연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모든 무리함수는 뭐만 좀 주의를 하면 되더라.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만 되면 그러한 이제 x값에서는 모두 연속이 되더라. 정리를 해보면 근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x값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3번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근호 안이 즉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러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1에서도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x값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분모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얘가 0이 되지 않는, 즉 x값이 뭐랑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되고 1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0과 1을 제외한 모든 x값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 말은 1에서는 연속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4번이 바로 1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그냥 1에서 연속의 정의만 이용하면 되죠. 32페이지에는 연속의 정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구한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가 뭐 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함수는 그 x값에서 연속이다라고 하죠. 네, 지금 여기 x값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값 얼마예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은 2-1 해서 1이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극한값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를 말하죠. 우극한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은 x값이 1보다 작을 때니까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식의 x값에 1을 대입을 해도 1이니까 두 개가 일치하죠. 따라서 리미트 fx도 1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고 또 일치하기 때문에 5번은 1에서 연속의 정의를 정확히 만족해서 연속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fx가 분수 모양의 함수로 주어져 있고 특이한 것은 x값이 2,
X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이제 식이 바뀐다라고 이제 되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x 식이 x값 2를 기준으로 식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2에서 연속임을 말해준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 연속이라는 것은 연속의 무엇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 그 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뭔가 이 식에서 k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f2는 그냥 k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제는 이 극한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다가갈 때 fx 극한값을 구해보면 여기 fx에다가는 이 식을 대입을 그대로 해야겠죠. 자, 이 극한값을 구하면은 그게 곧 뭐다? k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극한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항상 어떤 복잡한 식이 등장하든 분수 모양의 극한이면은 x가 2로 가는 상황에서 분자와 분모가 각각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세요. 지금 대입해 보면은 분자 분모 모두 0으로 가서 전형적인 0분의 0꼴의 극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0분의 0꼴의 극한,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가는 극한은 분자 분모를 모두 0으로 가게 하는 인수가 있을 겁니다. 공통인수가 있을 건데, 그 인수를 약분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분모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분자만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자, 분자를 인수분해할 때에도 뭔가 공통인수가 어디에 있지 보이도록 이제 묶어내면 되겠고, 쌤은 지금 이 두 개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묶어내면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는 스스로 이제 그 영상을 멈추시고 꼭 스스로 이제 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되는지는 선생님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끼리 최대한으로 묶어내면 3x 제곱으로 묶어내면 x-2.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x-2. 이렇게 해서 여기 똑같이 x-2가 보이니까 한 번 더 묶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내면은 x-2가 아래 위로 약분이 되면서 1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였어요? 처음에 k였죠.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11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더 복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분자를 보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한눈에 그냥 하늘색끼리 묶어내고 분홍색끼리 묶어내면 된다라고 보였죠.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떤 식이 등장을 했을 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인수분해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묶어내기. 지금처럼 어떻게 묶어내면 되는지 보일 때에는 그냥 묶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묶어내는 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뭐 2xy 플러스 y제곱 같은 거. 자, 그럴 때는 인수분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공식이 몇 개가 있었더라. 이런 것도 있고, 또는 x세제곱 마이너스 8 이런 거 인수분해는 이렇게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지. 그치? 묶어내는 걸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묶어내도 안 되고 공식을 이용할 것도 없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꼭 보면은 식이 3차식 이상에다가 뭐 문자나 한 개인 경우는 보통은 뭘 이용하더라?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더라. 자, 이거를 왜 복습하냐면 만약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야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거는 조립제법 이용해야겠는데 하고 고1 때 배웠던 수학을 떠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묶어내는 것도 안 되고 공식을 이용할 것도 없고 조립제법도 안 되는 상황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치환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여기 2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거는 x제곱 y제곱을 각각 문자로 치환을 해야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좀 길이가 긴 식에다가 서로 다른 문자가 2가지 이상 존재해. 그런 경우는 그 두 문자 중에서 한 글씨가 날라가서 미안합니다. 자, 이거 예시는 잘 못 드리겠는데 그 문자가 길어. 식이 길고 문자가 뭐 x도 등장하고 y도 등장하고 z도 등장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x, y, z 중에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만 그 이제 정리를 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사실 고1 수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선생님 저기 고1 인수분해 파트를 복습을 하시고 아니면 선생님이 고1 때 올렸던 수학 영상들을 인수분해 파트만 좀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무려 한 3, 4분간 고1 수학을 얘기를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보시면은 포인트는 앞으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망설일 필요가 없을 만큼 고1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에 두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채워져 있는 점도 있고 비워져 있는 점도 있고 보통 이런 그래프를 주고 극한에 대해서 참거짓을 묻거나 아니면은 극한값을 물어보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두 함수 fx 그래프 그 다음에 gx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기억을 먼저 보면은 fx 플러스 gx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극한을 묻고 있죠. 그럼 그제 극한을 물어본단 말은 극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있다 하면은 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일치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을 각각 한번 구해보면 어디에서 x값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fx니까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기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현재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gx죠. 그래서 fx 플러스 gx라는 함수에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해보자.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실제 문제 풀 때에는 이 값과 이 값을 그림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fx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일 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우극한이면은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야 되죠. 그때 함수 그래프가 지금 y값 1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게 1이고 자, 똑같은 방식으로 gx 그래프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역시 우극한을 한번 구해보면 y값이 1에 가까워지죠. 따라서 두 개 더하면은 우극한은 2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똑같은 방식으로 좌극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용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중간에 뭐 이렇게 풀다가 당황스럽게 풀다가 급하게 문제를 풀다가 그냥 실수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몰라서 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좌극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할 거야. 그때 함수는 값은 좌극한의 fx는 계속 1이죠. 자, 그 다음에 gx에서 좌극한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로 왼쪽에서 다가가면은 함수값이 계속 마이너스 1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0이 되지.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fx-gx라는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x값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역시 이 함수에 x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같으면
연속이 됩니다. 연속의 정의는 다들 알고 있으실 거라 보고, 근데 문제는 풀다가 실수해서 틀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깔끔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함수값은 이거 계산하면 되고, 우극한은 이거 계산하면 되고, 좌극한은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실수하지 않고 잘 구해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F-1은 지금 그림 보니까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G-1은 미안합니다. 여기 GX 그래프 보고 풀었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자, F-1은 여기서 다시 구하겠습니다. 1인 걸 알 수 있죠. 자, 1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시고 G-1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더하면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F에서의 우극한은 1, 그 다음에 G에서의 우극한은 역시 1이죠. 그래서 벌써 우극한과 함수값부터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니은은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혹시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 1. 그 다음에 GX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함수값과 좌극한은 같았지만 일단 결정적으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연속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말을 하면서 지금 적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요. 뭐 이거 한글 이런 거 다 적겠습니까? 안 적겠죠. 여러분 보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모의고사 같이요. 그냥 풀이 안 적어도 되는 그런 이제 실전에서의 풀이는 그냥 아주 능숙하고 스무스하게 함수값 1 마이너스 1 이내 우극한 fx는 1이고 gx는 1이네 다르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글씨도 적고 말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값 구해주시고 우극한 구해주시고 그래프를 읽을 줄만 알면 사실 틀릴 일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 F1, G1이 각각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죠.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1에서의 우극한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 1에서의 gx의 우극한은 1 나오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한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세 개가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죠.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에 깔끔하게 적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이 문제는 내가 풀었다 딱 하는 순간에 나 방금 실수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 답이 정확해 라는 확신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약간 자신 없게 풀었는데 내가 실수한 걸까? 다시 풀어봐야 되나? 이런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면은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도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풀 때 정확하게 푸시고 계산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풀 때 정확하게 풀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프 보고 착착착 내가 원하는 거 적어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이제 분수 모양의 극한 값이 6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a,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분수 모양의 극한에 나오면 무조건 시키는 그대로 x에다가 2를 한번 아래 위로 대입을 해서 분자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고 분자는 a와 b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분자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분수 전체가 6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우리 교과서 저기 아마 21페이지나 22페이지쯤에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요거죠.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분자는 몰라. 그렇지만 분수꼴 전체가 어떤 실수 k로 수렴해. 그런 상황에서는 뭐 역시 분자인 gx 역시 분자 역시 0으로 가더라. 즉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요 전체가 깔끔하게 수렴하는 모양이면 사실은 이거는 뭐였다? 0분의 0꼴의 극한이었다 하는 거. 자,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x값에 2를 대입을 하면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되니까 b는 루트 2 플러스 a라고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1번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1번 문제가 없었어도 만약에 그냥 ab 값을 구하라고 했었어도 이렇게 b를 a로 나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ab의 값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방금 우리가 구했던 이제 이 식을 원래 문제의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식이 x-2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a가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극한값이 6분의 1인 걸 이용해서 a를 구하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시 분자 분모를 관찰을 하면 분자 분모가 모두 0분의 0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처리하더라? 분자 분모를 모두 인수분해하는 것이 대원칙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루트를 없애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먼저? 루트를 없애는 유리화 과정을 먼저 하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화를 먼저 하면 자, 유리화라는 건 이 식의 부호만 바꾼 것을 분자 분모에 그대로 곱해주는 걸 말하죠. 루트 x 플러스 a, 루트 2 플러스 a 밑에도 똑같이 해주고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합차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어서 a 날라가고 분자에는 x 마이너스 2만 남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모두 0으로 가게 만들었던 인수 x-1을 약분을 해주면 극한값이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a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6분의 1이라고 했죠. 따라서 얘가 3이 돼야 되네.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가 9가 돼야 되네. 그러면은 a가 7이 되고 여기 a 자리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고요. 우선은 처음에는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fx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찰을 해봤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gx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네, 얘가 무한대로 가네 까지는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fx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처음으로 막막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fx를 구하려고 뭐 이제 그 연립 같은 걸 해야 되나? 뭐 3을 곱해보고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3gx 마이너스 3gx 두 개 더하면은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무한대에다가 3을 곱한다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는 포인트는 fx가 뭐 어디로 수렴하는지 또는 어떻게 발산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여기서 알아내지? 이 두 식으로부터 그걸 어떻게 알아내지? 그게 이제 처음 문제가 막힌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문제에서 활용하라고 주어진 식에서 이 극한이 지금 둘 다 x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같은 종류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종류의 극한을 문제에서 힌트로 활용하라고 주었을 때에는 이 두 식을 쌤이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2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극한의 종류가 같네? 그럼 이 두 식을 뭐 좀 더해볼까? 빼볼까? 곱해볼까?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우리 교과서 19쪽에서 배웠던 함수 극한의 성질에 답이 있어요. 자, 19페이지에 가보면은 fx와 gx 모두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배웠냐면은 두 함수의 합도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합과 같다라고 배웠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게 문제 풀 때는 순서가 뒤바뀌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좀 바꿔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식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렇게 극한의 종류가 같을 때에는 리미트 기호를 한 번만 적어주고, 즉 묶어내고, 이 가운데 있는 함수끼리 이 가운데 있는 연산 기호 따라 묶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식 두 개 줄 테니까 합쳐봐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19페이지에서 나왔던 이 함수 극한의 성질을 써먹기 위해서는 여기가 극한의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종류가 같은데 두 개 식이 복잡하고 하면은 그 두 식을 좀 더해볼까 또는 빼볼까 곱해볼까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한번 더해보세요. 두 식을 더해보면 fx 마이너스 2gx, 이것도 참 생뚱맞지만 여기에 없죠. 생뚱맞기도 하지만 우선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거기다가 1을 더한 데서 뭔가 크게 도움될 만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종류의 두 극한에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해가지고 뭘 하고자 해야 되냐면은 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 좀 유의미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인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과 1로 수렴하는 거를 더한다 해가지고 뭔가 뚜렷하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빼도 마찬가지고요. 곱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눠주면 방향 바꿔서 여기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눠주면 그러면은 1 나누기 무한대니까 뭔가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죠. 여기서 뭔가 얻어질 것 같아. 자, 쌤 지금까지 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해됩니다. 자, 2번식에서 1번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3gx 나누기 gx가 되고, 아까 얘는 1로 수렴했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으니까 전체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이 안의 식을 하트 모양으로 쪼개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gx분의 fx가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는 유의미한 정보를 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하되 어떠한 방향으로, 이거 나누면은 뭔가 0으로 수렴되겠는데, 뭐 곱하면은 뭔가 좀 어디로 수렴하겠는데, 내가 유의미한 좀 문제 풀 때 도움될 만한 식이 나오겠는데 라고 예측이 되는 방향으로 식을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써먹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거를 구하는 데서 gx분의 fx가 3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는 이 식을 3번이라고 할 때 3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3번 식에서 방금 우리가 구한 gx분의 fx 모양을 좀 이용을 하려면 gx분의 fx라는 식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 정보를 써먹으려면 이 식 안에 gx분의 fx라는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모두 뭘로 나누자? gx로 똑같이 나눠주자. 이때 g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하트 모양으로 쪼개어주면은 여기에 gx분의 fx가 드디어 보이니까 위에 걸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쪼개어주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거기서 gx분의 fx가 3으로 gx분의 fx가 3으로 수렴하니까 식을 정리를 하면은 극한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2 분의 2 곱하기 3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7 분의 7이 되어서 전체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은 문제에서 제발 저를 이용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주는 식 두 개가 같은 종류의 극한일 때는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즉 우리가 19페이지에서 배웠다 함수 극한의 성질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럴 때 왜 더하면 안 되냐면은 이거 두 개 더해봤자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1에서 무한대를 나눠주면은 0으로 수렴한다는 데에서 뭔가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더해야 문제 풀 때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건가, 나눠야 얻을 수 있을 건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다 하면은 그거를 문제를 풀 때 이게 연결이 되도록 gx분의 fx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야 이렇게 만들어내야 내가 걔를 3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맞죠?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여러 번 풀어보시고, 지금 여기서 나온 테크닉들은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똑같이 쓰이니까 여러 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모두 120% 공감하고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